대금을 배우러 갔을 때 한 1년, 2년, 3년 요 기간에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숨을 복식호흡 해야 된다. 숨은 복식호흡을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해보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태를 가지고요. 이거를 복식호흡을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음을 좀 굵고 그윽하게 해야 되니까 복식호흡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 맞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복식호흡을 해야 돼. 선생님 말씀에 맞아. 아 가르쳐주는 사람 얘기가 맞아. 여기에 허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럼 복식호흡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기초 단계일 때에 많이 겪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나는 소리가 작고 저 사람은 소리가 커. 그래서 물어보니까 복식호흡을 해야 소리가 커진다 라고 생각해서 복식호흡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과감하게 물어보죠. 복식호흡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복식호흡은 첫째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단전에서 소리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배의 움직임을 가지고서 합니다. 배가 움직임을 가지고 합니다. 이 얘기를 두 번째 많이 하죠. 제 얘기는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닌데 이건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기초에서 올라설 때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돼요.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늪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단전으로 힘을 모아야 돼요. 배를 해야 돼요. 이 얘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형식, 방법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가르쳐 주는 사람은 내가 되니까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늘어 이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하고 제자니까 이 차이에서 물어볼 수 있는 한계가 생긴 거죠. 더 못 물어보겠어. 근데 첫째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뢰의 문제가. 그럼 복식호흡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보면 첫째, 복식호흡의 첫째는 하나의 음을 길게 부는 것에 의해서 복식호흡은 자연스럽게 터득이 됩니다. 내가 배를 내야지, 단전에 힘을 줘야지 라고 하는 이런 추상적인 것들이 하나의 음을 길게 낼 때 자기 몸의 상태가 변해가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느끼세요. 그러면 하나의 음을 길게 불면 어떻게 하면 길게 붑니까? 자기가 태든 황이든 중이든 뭘 하나 잡아서 그 음을 계속 길게 불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뭐 3초 된 게 한 10초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점점 배에 힘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가슴으로 해서 10초 이상은 못 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초가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뭐 8초도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면 할수록 숨이 하는 게 길어진다는 얘기는 몸이 안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몸이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숨 쉬는 거를 일정하게 한다는 얘기고, 숨 쉬는 게 일정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째 조건은 길게 부는 연습을 해야 돼요. 길게 불 때는 반드시 평치의 음으로 길게 부세요. 역치는 자연스럽게 힘을 주니까 배에 힘을 딱 주게 돼요. 근데 배에 힘을 배가 들어가서 힘을 주느냐 나가서 주느냐 이런 거는 나중에 실력이 더 높아졌을 때 얘기해요. 기초에서는 이런 것이 중요치 않죠. 더 높아지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방법에 의해서 이제 전환도 되고 반전도 되고 이러지만 기초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조건은 평치를 가지고 길게 부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을 때, 것이 되면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지는 것은 그럼 어떻게 아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힘을 기초할 때요. 나는 힘을 주고서 부는 것으로 느껴라고 하는 것이 기초라면 이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어떨 때 느끼냐면 힘이 빠지는 것으로 아는 거죠. 아, 내가 이때 배에 힘이 없구나라는 것으로 힘을 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처음에 기초할 때는 그게 아니고 힘을 주는 걸로 아니까 빠지는 것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게 이제 한 두세 달 지나가야 될 얘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연습을 많이 하면 아랫배나 복식호흡에 대한 어떤 힘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가락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그 복식호흡이 되느냐? 천만에 맞습니다. 안 나온다. 하나의 음을 가지고 길게 부는 연습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가락에 들어가서 응용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이 기간이 또 걸리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 번째는 박자를 맞추는 거예요. 박자를 맞추면 숨 쉬는 것이 내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는 것이 결정돼요. 요거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배분을 하기 시작해요. 박자 감각이 없고서는 복식호흡이 안 나와요. 근데 첫 번째는 길게 부는 걸로 박자를 모르고 그냥 불었다면 두 번째는 박자 감각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 과정에서 그 박자에 맞게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평치를 불다가 역치를 부를 때 힘이 어느 정도 나죠. 그래서 박자 관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때 필요한 게 뭐냐라고 보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던가 하나 둘 셋 넷 하고서 자꾸 음을 끊어보는 거예요. 하나 둘 끊고 하나 둘 이렇게 끊어보면 숨이 자연스럽게 위로 목이나 그 가슴으로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꾸 내려가죠. 연습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감각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랫배에 힘이 가는 것을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복식호흡은 아랫배로 힘을 주고 아랫배에서 힘을 주니까 소리가 굵어져서 소리색이 나와서 그 사람의 색깔이 나오니까 아랫배로 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로 얘기를 해보면 그 누가 몰라? 이 얘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쉴 때는 항상 박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박자를 하면 아랫배로 갑니까? 가요. 충분히 가요.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보면 중머리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한정간 태에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런 연습에 의해서 나는 아랫배에 힘을 주는 것이 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아랫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면 아직도 뭐 배를 어떻게 내밀어요? 이거는 기초 과정에서 그거를 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네, 설명을 무지하게 해줘도 이걸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영상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올라가니까요. 지금 기초를 하거나 한 1년 미만쯤 된 사람들이라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 이거 맞아 그러면 이게 좋은 얘기고 에이 난 다 알아 이러면 그냥 쓸데없는 얘기고